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6강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은 위도가 비슷하죠. 그런데 인천은 서해안, 그 다음에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강릉은 동해안, 그 다음에 울릉도는 동해에 있는 섬이에요. 자, 표를 보니까 최나물 평균 기온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 강수 집중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세 지역하고 눈에 띄게 수치가 차이가 난다. 그걸 보고서 일단 지역을 구분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는 최나물 평균 기온을 봤더니 20도가 안 되죠. 그걸 보고서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몇 배나 높죠. 그걸 보고서 울릉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천하고 강릉을 구분하면 되는데, 자, 인천하고 강릉 가운데 위도가 비슷할 경우 서해안하고 동해안 가운데 겨울에 더 따뜻한 곳은, 그러니까 덜 추운 곳은 동해안, 반대로 여름에 덜 더운 곳은 조금이나마 덜 더운 곳은 역시 동해안. 그러니까 동해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걸 보고서 최나물 평균 기온이 더 높은 다가 인천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가 강릉이라는 걸 역시 알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강릉하고 인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겨울철 강수량, 강수 집중률, 이게 강릉이 더 높아요. 강릉은 우리나라 다설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의 전통 가옥에는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가가 아니라 나, 울릉도에 해당하고요. 2번 나는 가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자, 울릉도는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내린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수치를 찾아보면 울릉도는 절대 연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서울보다 더 적거든요. 그에 비해서 대관령은 이제 과거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줄기는 했더라고요. 하지만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려서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 세 곳을 꼽으라 그런다면 서귀포를 포함하는 제주도, 그 다음에 거제와 남해를 포함하는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대관령 지역이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인천하고 울릉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교차는 인천이 더 크다. 울릉도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평균 수심이 1600m가 넘어가는 동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위도가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덜 춥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반대로 덜 더워요. 그래서 연교차가 울릉도는 상당히 작다. 4번 라는 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가 대관령이 해발고도가 훨씬 높죠. 그 다음 5번 다 인천은 서해안, 라 강릉은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2번 다음 글의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여름과 겨울 중 하나임. 자, 우리나라는 더위와 추위에 대비하여 대청마루와 온돌 같은 전통 가옥시설이 발달하였다. 대청마루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가는 여름이 되겠네요. 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온돌은 아궁이의 열을 방으로 전달하여 나는 겨울이 되겠네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대청마루는 중부와 남부 지역에 발달한 한편 온돌은 대부분의 지역에 발달하였다. 문제에서는 가, 여름에 대한 나, 겨울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참고로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자, 정오는 낮 12시고요. 태양 고도는
태양과 지표면이 이제 이렇게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자, 여름이 기온이 더 높은 이유는요, 해가 오래 떠 있기도 하지만 낮이 길기도 하지만 해가 더 높게 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실 도시에 살면서 해를 직접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너무 눈부시니까. 그런데 해를 보진 마시고요, 그림자를 보시면 돼요. 해가 높게 떠 있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짧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가 낮게 떠 있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길잖아요. 자, 마침 지금 이렇게 해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6월 22일, 어제가 6월 21일, 그래서 6월 21일이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은, 해발고도란다. 고도가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낮 12시에서 12시 30분 정도 이 시기에는 그림자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넘어갈게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가하다에 들어갈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후 요인에 따른 기온 분포의 지역차, 기후 요인, 위도하고 관련된 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위도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하고 관련 있는 거, 해당하는 건 C하고 D가 될 거예요. 보니까 디귿이네요. D는 C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위도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가는 디귿이네요. 디귿.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해발 고도는 역시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해발 고도만 차이가 나야 되죠. 자, 그런데 A, B, C, D 중에 해발 고도가 특징인, 높은 곳이 특징인 지역은 B죠. B가 들어간 어떤 사례가 해발 고도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을 봤더니 B는 C, 대관령은 C, 강릉 쪽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낮다.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이 아니라 나의 적절한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니은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 마지막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륙 분포는 역시 다른 조건은 비슷한데 하나는 내륙, 하나는 해안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A하고 C가 적절한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는 기억이 될 거고요. 네, 정답은 5번이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프를 보면은요, 여름철 기온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데에 비해서 1월달 기온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1월 평균 기온을 보고 네 지역을 구분하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위도도 높고 내륙에 있는 여기 이 지역이 가장 1월 달에 기온이 낮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지역 가운데 동해안 지역이 겨울에 가장 덜 추우니까 여기가 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하고 내륙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륙이 당연히 조금 더 춥죠. 그래서 내륙이 다가 되고요. 다가 아니고 나가 되겠네요. 잘못 표시했네요. 자, 내륙이 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쪽이 다가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다보다 바다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멀죠. 다는 해안가, 나는 내륙이니까 정답은 2번. 3번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위도가 비슷할 때, 같을 때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더 크다. 겨울에 조금 더 춥다. 그 다음 4번 라는 가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옳은 설명이죠. 무상기간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에요. 서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기온이 낮을 때 얼어붙는, 음결이라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얼어붙는 현상인데, 자, 겨울에 이렇게 추워서 서리가 내리다가 봄이 되면 이제 서리가 내리지 않아요. 자, 이게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지 않다가 여름 지나서 가을 지나서 기온이 떨어지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겨울에 내리다가 다시 봄에 내리지 않는 거죠. 멈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첫 서리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럼 무상기간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상기간인데,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서리는 추울 때 내리는 거니까 겨울이 길수록 서리가 오래 내린다. 무상기간이 짧다. 겨울이 덜 추울수록 무상기간이 길다. 자, 그래서 라하고 가를 비교해 보면은요, 라가 겨울에 덜 추우니까 무상기간이 더 길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가라 간의 월평균 기온 최대 차이는 1월이 8월보다 크다. 이건 그래프 딱 보면 보이는 거죠. 정답은 2번. 3번 다음 글의 밑줄 친 AC 강수 유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건 전선성 강수네요.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서로 힘싸움하면서 비가 내린다. 기역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A는 기역이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 다음 오늘 남부지방은 북상하는 비, 태풍 땡땡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에서 내리는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같은 열대 저기압 때문에 내리는 비는 강수는 저기압성 강수예요. 자, 여기 해당하는 건 디귿이고요. 자, 니은하고 디귿하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디귿은 저기압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은 국지라는 말이 태풍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태풍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국지라는 말은 좁은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건 대류성 강수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2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거제, 울릉도, 춘천 중 하나임. 자, 이 그래프를 보고요. 울릉도의 수치를 좀 이렇게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울릉도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철 강수량 또는 적설량, 눈이 내리는 양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자, 거제, 춘천하고 비교해보면 자, 어디가 거제고 어디가 춘천인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A가 1월달, 12월달, 그 다음 2월달까지 강수량이 독보적으로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A가 울릉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자, A가 울릉도인데요. 그러면 B하고 C는 춘천 아니면 거제겠죠? 그런데 이제 울릉도를 봤더니 겨울철에 월 강수량이 100mm가 조금 넘고 1월달에도 100mm가 조금 넘고 2월달에는 100mm가 조금 안 되고 세 달을 합치면 300mm가 조금 넘겠네요. 그런데 6월, 7월, 8월 이게 여름철이니까 울릉도의 6월달 100mm가 조금 넘고 7월달은 200mm가 조금 안 되고 8월달도 200mm가 조금 안 되고 울릉도를 봤더니 눈이 정말 많이 내리지만 강수량, 눈하고 비를 합친 게 강수잖아요.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비교했더니 울릉도조차도 여름철 강수량이 겨울철 강수량보다 더 많더라. 아무리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도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B, C하고 비교했더니 A, 울릉도는 여름철 강수량이 훨씬 적죠. 울릉도는 눈만 많이 내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름철 강수량은 우리나라에서 모르겠네. 북한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한에서는 여름철 강수량이 제일 적어요. 연 강수량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내륙 지역이 더 적지만 연 강수량은 여름철 강수량만 따지면 울릉도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울릉도는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춘천하고 거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제는 남해안에 있는 다우지인 남해안에서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C가 거제고요. B가 춘천이에요. 한강 중상류 지역에 있는. 자, 선택지 볼게요. A는 울릉도, B는 거제이다. B는 춘천이고요. 그 다음 2번 C의 전통 가옥에는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C가 아니라 울릉도죠.
그 다음 3번 울릉도는 거제보다 연 강수량이 적다. 4번 거제는 춘천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여름 강수 집중률은 연 강수량에 비해서 여름의 강수가 얼마나 집중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춘천은 비가 춘천이니까요. 6월달만 거제보다 조금 적지 7월, 8월은 거제랑 비슷하죠. 그런데 연 강수량은 거제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춘천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아요. 참고로 춘천을 비롯한 한강 중상류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아요. 60에서 한 65 정도 되거든요.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강 중상류 지역이 다우지이지만 겨울철에 눈이 적게 내리거든요. 물론 봄, 가을에도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고요. 자,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5번 세 지역 중 겨울 강수량은 울릉도가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이건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그냥 5번 울릉도가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다. 이건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상식이죠. 정답은 5번. 5번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그래프는 서울과 천안의 겨울 월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이 천안보다 기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자, 서울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서울이 더 고위도거든요.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서울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둘 다 내륙 지역인데 어쨌든 이 두 지역을 비교했더니 서울이 겨울에 덜 춥더라. 기온이 조금이라도 더 높더라.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기상 관측 지점의 위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위도가 더 높죠. 천안은 충청남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방으로 발생하는 인공열의 배출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도시 총 면적에서 포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포장 면적이라고 하는 건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있는 곳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낮에 해가 비칠 때 해가 이제 아스팔트나 시멘트에 닿으면 이게 지하로 당연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열이 밤이 되면 다시 올라와서 밤에 기온이 많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햇빛이 식물에 닿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든 아니면 식물 자체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든 그러니까 지하로 열이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간 원리까지 알려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병은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정, 겨울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기단 중심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추워야죠. 물론 서울이 시베리아 기단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건 지금 기온이 높은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황의 설명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을, 병 3번이 되겠네요. 6번 그림은 가나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대청마루네요. 대청마루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문을 열면 집을 이렇게 앞뒤로 관통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마루를 대청마루라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정주간이죠. 겨울이 몹시 춥고 긴 지역에서 어쨌든 그나마 좀 따뜻하게 생활하려고 만든 독특한 시설이에요. 자, 가는 나보다 통풍에 유리한 개방적인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김장 시기가 이르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김장은 추운 겨울에 들판에 채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담그는 게 김장이죠. 그래서 겨울이 추울수록 겨울이 빨리 올수록 김장도 빨리 담궈요. 그래서 북쪽이 더 빨리 담그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좀 늦게 담그는 편이에요. 그 다음 디귿 가는 관북지방 나는 남부지방이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리을 A와 B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당연히 B 정주가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고요. A 마루는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대청마루 밑쪽은 텅 비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기가 솔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1번. 7번. 다음 자료는 여행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이건 뭐 글을 읽어볼 것도 없이 그림 보니까 가는 1월이고요. 나는 7월이죠. 1번, 가에는 열대 저기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1월에는 당연히 아니죠. 열대 저기압 태풍은 주로 한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2번, 가에는 열대야와 먹을 가치도 없네요. 3번, 나는 시베리아 기단 역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번, 가는 1월은 나 7월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8번, 다음은 기후단원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말을 고른 것은 A, D 기단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A는 고緯도에 위치하여 냉량 수변하다. 냉량은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한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베리아 기단은 수변은 아니죠. 대륙에 있으니까 건조해요. 자, 냉량 수변은 보통 오호츠크의 기단 B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을, B, 오호츠크의 기단은 높새바람 장마전선 형성에 영향을 주어요. 옳은 설명. 변은 C가 영향을 주는 계절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주는 계절에는 주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아니라 남고 북저죠. 그래서 남쪽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잖아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정, D는 고온 다습하고 태풍 발달에 영향을 주어요. 적도 기단의 설명 맞죠? 정답은 을, 정 4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네 지역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방을 제시하는데 충청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경상도 지역, 위도가 조금 낮은 지역을 물어봤네요. 근데 특징은 비슷해요. 태백산맥이 동해안에 치우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관령도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지만 이 지점도 해발고도가 꽤 높아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태백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태백은 고원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 이름 그대로 태백산맥이랑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요.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다른 세 지역보다 훨씬 낮은 D가 태백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지역은 8월 평균 기온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기온의 연교차를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유도가 비슷할 경우 연교차가 가장 작은 A가 동해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하고 C는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여기가 C고요. 서해안 쪽이 B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동해안이 내륙 지역보다 위도가 비슷할 경우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그 다음 B는 D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설명 거꾸로 되어 있고요. C는 A보다 연 강수량에서 겨울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C하고 A를 비교해보면요. A는 동해안 쪽이어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죠. 자, 이제 영동지방 여기는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쪽부터 이렇게 쭉 해서 부산 이런 정도까지는 남해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내리지만 또는 여기 남쪽은 눈이 거의 안 내리지만 겨울철에 비가 좀 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내륙 지역보다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D는 A보다 동해안에 흐르는 난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건 A, B, C, D만 잘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잘못됐죠. 그 다음 5번 B는 영남지방, C는 충청지방에 위치한다. B, C 둘 다 충청지방에 있네요. 정답은 1번.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기온의 연교차 최나널 평균 기온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봤더니요. 서귀포,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관령이네요. 자, 이 가운데 서귀포하고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연 강수량이 다른 두 지역보다 훨씬 적은 다가 대전이에요. 그 다음 여기 대관령하고 서귀포는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요. 뭐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후값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남한에서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서귀포다. 이제 그 예전 자료에서는 거제였긴 했지만 최신 자료에서는 서귀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면 뭐 연 강수량을 보고 구분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A하고 B를 갖다가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대입해보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A가 최나널 평균 기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는 아까 대전이라 그랬는데, 서귀포는 대전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A가 최나널 평균 기온이라 그런다면 대전보다 조금 더 높죠. 그래서 나가 서귀포고 가는 지금 18도씨보다는 높지만 최나널 평균 기온이 뭐 20도쯤 되려나요? 그래서 대관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어긋나는 게 없죠. 근데 만약에 B가 최나널 평균 기온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자, 대전의 최나널 평균 기온이 여긴데 가가 지금 대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대전보다도 최나널 평균 기온이 지금 낮은 셈이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훨씬 낮고요. 서귀포가 대전보다 분명히 최나널 평균 기온이 높을 텐데 B가 최나널 평균 기온이라고 가정하면 맞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A가 최나널 평균 기온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연교차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가 서귀포고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세 지역 가운데 가장 높으니까. 그리고 가가 대관령이 되겠네요. 1번 나에서는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활용하여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진다.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이다. 자, 연교차하고 최나널 평균 기온을 알면 최하늘 평균 기온을 뭐 당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연교차는 한 글자씩만 적을게요. 최나널 평균 기온하고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지금 하고 최나널 평균 기온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연교차가 더 크죠. 그 얘기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지금 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영하여야 최나널 평균 기온보다 연교차가 더 크니까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가는 다보다 고緯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세 지역을 구분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물론 이 문제는 세 지역을 구분하는 게 살짝 어렵기는 해요. 그 다음 4번 가나는 내륙, 그 다음에 다는 해안가에 위치한다. 다가 내륙이고요. 나가 해안가죠. 그 다음 5번 A는 최나널 평균 기온, B가 기온의 연교차다. 잘못된 설명. 3번 다음 자료는 제주도 내 지역의 두 시기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그래프는 바람 장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풍속을 봐도 되지만 풍향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풍향이 딱히 어디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 건 별로 없고, 고산이나 서귀포를 봤더니 성산도 그렇긴 한데 남쪽에서 바람이 주로 불어왔죠. 그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봐도 네 지역 모두 이게 북풍 계열 또는 북서풍 계열이 훨씬 더
자주 불었네요. 그걸 보고서 가는 7월이고요. 나가 1월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물론 풍향별 최대 풍속도 지금 가보다는 나 1월달이 더 빠르죠. 1월달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부니까. 자, 1번 가 시기의 성산은 북서풍이 남서풍보다 탁월하다. 가 시기의 성산을 봤더니요. 성산을 봤더니 북서풍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남서쪽은 이쪽인데 남서풍이 더 탁월했네요. 더 자주 불었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 시기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가 서귀포보다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 제주도는 이렇게 제주도가 있으면은요, 한라산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주로 부는데, 제주도의 이때는, 이 시기에는 이쪽은 지형성 강수, 비나 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은 이쪽 지역, 제주도의 북쪽 지역이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제주가 서귀포보다 겨울철 강수량이 더 많다. 또는 여기처럼 겨울철 강수량이 연 강수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디귿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제주와 고산 간 주된 풍향 차이가 크다. 자, 제주하고 고산을 보면은요, 가 시기에는 제주하고 고산하고 주된 풍향이 제주는 여기 북동풍 계열, 그 다음에 고산은 남동 계열이고요. 그 다음 나 시기는 제주 북서풍 계열, 그 다음에 고산 역시 북서풍 계열이죠. 그래서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풍향 차이가 더 크네요. 옳은 설명이죠. 나는 거의 일치하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월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은 평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곳이죠. 자, 강수량 차이는 A의 월 강수량에서 B의 월 강수량을 뺀 수치임.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쪽보다 이게 절대값을 이렇게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쪽에 더 많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연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B가 연 강수량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B가 부산이고요. A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그래프를 보면은요. 7월달, 8월달에는 A가 B보다 연 강수량이 한 80mm씩 더 많아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대신 다른 계절에는 비가 더 강수량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은 확실히 여름에 강수량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서울이 여름철에 연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요. 열섬 현상, 당연히 여름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높아서 그래서 상승기류가 잘 생겨서 소나기 같은 게 훨씬 잘 내려요.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 유난히 많은 편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볼게요. A는 B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가 아니라 적다. 여름철 강수량은 더 많지만 그 다음에 A는 B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A는 B보다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다. 태풍은 남부지방에 더 큰 영향을 그리고 더 자주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4번 B는 A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 5번 B는 A보다 월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여름 강수량과 여름 강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나 다라를 봤더니요. 여름 강수량이 가장 적고요. 여름 강수 비율도 가장 낮은 나머지 세 지역보다 훨씬 낮네요. 여기는 울릉도죠. 자, 그래서 울릉도가 라가 C니까 정답은 3개나 되네요. 3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B, D 중에 여름 강수량이 제일 많다.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름 강수 비율이 제일 높은 곳, 여기가 A 춘천이 돼요. 자, 한강 중상류 지역은 다우지죠. 자, 봄, 가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지만 여름에 정말 비가 집중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수능 기본 문제에서 우리 춘천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가 A예요. 가가 A고요. 그 다음에 B 강릉하고 D는 뭐 안동쯤 되려나요? 뭐 영남 내륙 지역인데, 자, 강릉은 연 강수량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은 연 강수량도 적지만 당연히 여름 강수량도 적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강릉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잖아요. 다설지니까.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름 강수량은 조금 더 많지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은 나가 B고요. 그 다음에 다가 D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자, 그래서 B가 나가 될 거고요. D가 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6번. 다음 자료는 6월 어느 날의 일기예보 방송 장면과 해당 일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일 최고 기온 및 일 평균 상대 습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으로 옳은 것은? 일단 6월이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지점인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 대관령, 그 다음에 영서지방, 원주가 되겠네요. 자, 이것만 보고도 높새 바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3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바람은 북동풍이나 동풍이 불겠고요. 산간 지역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이니까 뭐 태백산맥 일대가 되겠죠. 뭐 대관령 일대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일 최고 기온은 당연히 원주가 제일 높을 거고요. 그리고 가가 원주, 영서지방. 그 다음에 일 평균 상대 습도는 산간지방에 가끔 비가 내린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대관령 지역이 상대 습도가 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긴 또 해발고도가 높은 편이니까 일 최고 기온도 더 낮겠죠. 그래서 다가 대관령이고요. 나가 강릉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7번. 지도는 첫 서리일과 마지막 서리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첫 서리일, 마지막 서리일 중 하나임.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서리는 추울 때 내리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겨울에 내리다가 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면 서리가 멈추고요, 그치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가 되면 다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서리고요. 이쪽이 첫 서리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비교해봤더니 가가 마지막 서리고요. 나가 첫 서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서리에서부터 첫 서리까지 이 기간이 무상기간이다. 이건 뭐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기 볼게요. 가에서 낮까지의 기간은 무상기간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가까지의 기간에는 주로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자, 나에서 가까지는 첫 서리가 내릴 때부터 마지막 서리 때까지는 기온이 낮은 시기니까 해양성 기단이 아니라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그 다음 디귿 군산은 포항보다 첫 서리일이 이르다. 어디가 더 춥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겨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군산과 포항은 위도가 비슷한데 동해안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뭐 첫 서리일을 직접 봐도 되지만 그냥 군산이 상대적으로 더 서리가 빨리 내린다.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이거 보는 방법은, 자, 군산은 11월 19일과 10월 30일 사이에 있으니까 뭐 그 어디쯤 되겠죠. 근데 포항은 11월 19일
그 다음에 12월 9일, 뭐 선에 걸쳐 있으니까 12월 뭐 9일쯤 첫 서리가 내리겠네요. 근데 군사는 11월 19일보다는 더 먼저 내리니까 이걸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천하는 장수보다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길다. 자, 이제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요, 무주 진안 장수, 진안 고원에 있는, 그러니까 소백산맥 서쪽 사면이긴 한데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뭐 대관령만 해발고도가 높은 게 아니라 무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안 고원 일대도 해발고도가 높거든요. 그 장수도 자주 물어봐요.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천안하고 장수하고 비교하면 장수가 남부 지방에 있지만 더 남쪽이지만 기온은 오히려 좀 더 낮다. 뭐 그렇게 해서 판단해도 되고요. 물론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지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도를 보면 돼요. 자, 천안을 봤더니 서리가 내리는 기간, 마지막 서리를 봤더니 4월 11일, 그 다음에 여기도 4월 11일이잖아요. 얼추 천안도 4월 11일쯤에 마지막 서리가 내리겠네요. 그 다음 첫 서리는 10월 30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10월 20일이 이렇게 있고 역시 10월 20일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30일과 20일 사이니까 뭐 10월 25일쯤? 자,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하지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중간쯤 잡아도 워낙 장수랑 차이가 클 테니까 뭐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날짜를 적어 놓고요. 자, 장수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이죠. 그런데 그 주변이 4월 11일, 4월 21일. 그럼 여기는 더 늦겠죠. 뭐 4월 25일, 뭐 4월 30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4월 25일쯤이라고 한번 적어 놓아 볼게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10월 30일, 그 다음에 10월 20일 수치가 작아졌죠. 그럼 여기는 10월 20일보다도 더 먼저 서리가 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5일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서리가 내리는 기간은 첫 서리가 내릴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까지니까 그 기간은 지금 장수가 더 길죠.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장수, 해발고도가 높다.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그냥 기온이 낮다. 라고 해서 쉽게 뭐 판단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8번. 가다 지역의 상대적 기후값이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A, B 기후지표로 옳은 것은? 자, 가, 호남평야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평선 축제가 열린다. 여기는 김제예요. 전라북도 김제. 그 다음 강원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 중 하나로 영동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강릉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한반도 최남단 지역이 위치한 지역이다. 해남이죠, 해남. 한반도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은 마라도지만 한반도 땅덩이에서는 해남이죠. 자, 여기다도 한번 적어볼까요? 다가 해남, 그 다음에 나가 강릉, 그 다음에 다가 김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건 조금 어렵고요.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제 뭐 한두 가지 확실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도가 조금은 높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겨울 강수량 볼게요. 겨울 강수량, 해남, 강릉, 그 다음에 김제. 자, 우리가 다설지를 공부를 하긴 하죠. 강릉 다설지고요. 그 다음에 김제, 호남 서해안 지역이니까 다설지고요. 그 다음에 해남은 다설지는 아니지만 남해안 일대니까 겨울 강수량이 적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겨울 강수량 가지고 판단하긴 애매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 자,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온의 연교차는. 자, 먼저 강릉하고 김제하고 해남, 그러니까 강릉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강릉은 동해안이고 수심이 깊고요.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다 보니까 겨울이 별로 안 춥다 그랬잖아요. 여름에도 상대적으로 덜 덥고요. 그래서 해남, 김제하고 강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뭐 해남까지 갈 것도 없고
김제하고 강릉하고 비교하면 김제가 위도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김제하고 해남은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해남은 땅끝마을인데 완전히 남서쪽이니까 뭐 서해안의 제일 남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남해안에서도 가장 서쪽, 뭐 남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해안의 남쪽이니까 김제랑 비교하면 해남이 연교차가 더 작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기온의 연교차를 보면 해남하고 김제만 비교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B가 만약에 기온의 연교차다. 그런데 지금 다가 해남이 김제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B에는 기온의 연교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 이유로 A도 지금 만약에 기온의 연교차라 그런다면 해남이 지금 김제보다 더 크게 돼 있는 거잖아요. A에도 기온의 연교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좀 어이가 없지만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난이도가 좀 높죠. 난도가. 자, 최한월 평균 기온. 최한월 평균 기온은 일단 이것도 역시 애매하죠. 해남. 남쪽이긴 한데. 근데 서해 남해는 수심이 얕아서. 그 다음에 강릉. 위도가 조금 높긴 하지만 동해안. 그 다음에 강릉의 1월달 평균 기온이 0.9도. 심지어 그걸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해남의 1월달 평균 기온을 뭐 외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찾기보다는 해남하고 김제의 연교차를 바탕으로 오답을 제외하고 나면 정답이 남는 거,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6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